(2023년 11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야당은 특검 수사를 추진했습니다. 정권의 대응도 거칠어졌습니다.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장.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시의원에게 김용현 경호처장이 직접 폭력을 행사합니다. (2024년 2월)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벌어진 이른바 입틀막, 즉 경호원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졸업생의 입을 틀어막는 장면은 윤석열 정부의 불통을 상징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삼청동 안가에 윤석열 정부의 핵심 실세 5명이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경호처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이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의지를 밝혔습니다.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국회의 권능을 악용한 불법 행위들이 극심해지면서 대통령이 비상대권의 발동을 고려한 것으로 김용현 장관은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22대 총선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여권에서는 총선 도중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이의 내홍까지 불거져 패배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2024년 4월 김용현 경호처장이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을 공관으로 호출한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 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이 있다. 근데 반국가 세력이 뭔지는 아세요? 반국가 세력은 간첩 또는 종북 주사파. 네. 자유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 이런 것들을 총칭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국가 세력이 설치면 계엄을 해서라도 때려잡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안 않습니다. 때려잡으실 거예요? 지금 뭐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 안 할 거예요? 이게 반국가 세력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비상대권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김용현 경호처장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삼청동 안가에 부른 자리였습니다.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가 아니라면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이 없는가? 이에 앞서 2024년 4월 육군의 장성급 인사가 있었습니다. 이승호 합참작전본부장, 정진팔 육군 교육사령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그리고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승진했습니다. 2024년 6월 삼청동 안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경호처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다 신임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합류했습니다. 이 4명이 대통령님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들입니다. 이 윤석열이 픽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구조예요. 그러니까 진급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국방부 장관이 널 해줄게 하는 어떤 픽업이 왔을 때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자기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성공했다. 죽게 하는 까무러치고 지금 윤석열에게 충성하잖아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진급, 자기가 출세, 거기에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하게 만들어놨어요, 군대를. 6월 4일 화요일 10:50으로 남북 간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그 무렵 휴전선에서는 위기가 고조됐습니다.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고 대북 확성기가 재가동됐습니다. 북한도 5월부터 오물풍선을 날리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오물풍선에 차량이 부서지고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은 한국군이 평양까지 무인기를 보냈다고 비난했습니다. 평양에 무인기 보내는 거 그때 있었잖아요. 그 임무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그 사항은 확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왜 확인해 줄 수 없어요? 사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연천과 김포 일대에서 띄웠다는데 어디에서 띄웠습니까? 제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연평도에서는 대규모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언제 국지전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얘가요 가슴이 찢어져요. 이게 칵 때리면 막 집이 다 흔들려서 벽이 건물이 다 벽이 가고 그래요. 북한이 대응하지 않아 충돌은 면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선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유발한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서해 5대 입장에서 볼 때 국지전 유발한 거라고 봐요. 왜 과거에 연평도 펑크 사건 때 그렇게 했으니까 북한이. 니네 서북조서 훈련해가지고 군사훈련하면은 우린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했잖아요. 한원 도읍 중에 날라온 거 아니에요. 폭탄이. 대응 사격으로 걔네는. 그래서 K9 소리 나거나 뭐 발칸포 소리 나면 막 심리적으로 과거 일 때문에 두근두근 되죠. 과거 같으면 북한이 접경 지역 일대에 아마 대남 도발을 감행했을 겁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 일대에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아마 남북 간의 국지전이 발생했을 거예요. 근데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조치들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윤석열, 김용현이 계엄 시나리오를 바꾸지 않았나 싶습니다. 2024년 9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의혹들이 드러났습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윤석열 정권의 위기감이 더 커졌습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된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습니다. 두 달 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사령관들을 상대로 계엄 시 출동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비상계엄 선포되면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1, 3, 구공수 여단 등 예하부대 출동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비상계엄 시 수도방위사령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출동 태세를 갖추겠습니다. (2024년 11월) 장성급 인사가 있었습니다. 해군과 공군은 삼성 장군 인사가 있었지만 육군은 이례적으로 삼성 장군의 인사 이동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이들을 그대로 유임을 시키는 겁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그냥 전보나 승진 없이 유임을 시켰던 관계는 바로 그 무렵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과 함께 계엄을 모의하고 준비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유임을 시키지 않았나 싶어요. 이번에 3스타 인사를 안 해버렸잖아. 그대로 남겨놨잖아. 이미 준비를 한 거지. 일부러 우리가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를 그대로 놔둔 거야. 놔둬야 하니까. 원래는 여인형이를 육군 총장 시키고 그렇게 가는 게 맞거든. 육군에서 안 했잖아. 그래서 놔두고 준비를 한 거지. 그게 우리는 몰랐는데 왜 안 했을까 했는데 지금 준비해온 애들하고 얘기하면 그게 그대로 쭉 가니까. 그 무렵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특단의 대책, 즉 계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날부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선포문,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기무사의 계엄 문건과 1979년 전두환 등 신군부의 계엄 문건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11월 30일 김용현 장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비상계엄이 임박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심하실 것이다.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관위와 여론조사 기관 등 부정선거와 여론조작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다. 12월 1일 윤 대통령은 김용현 장관을 불러 계엄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습니다.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2에서 3만 명 정도 동원이 돼야 할 텐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천에서 5천 명 정도가 가능합니다. 계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는 첫 번째로 계엄 선포문이 있어야 하고 이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세 번째로 포고령이 필요합니다. 이걸 준비할 수 있겠나? 어떻게 군이 국민이 준 총을 들고 국민을 향해서 총을 겨눌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근데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번에도 대통령이 계엄해. 그러면 제대로 된 군인이면 이게 계엄 상황입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게 계엄해야 될 요건이냐? 당신 쿠데타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당신이 내란죄야. 그리고 오히려 그 군인들이 대통령을 진짜 바로 억류하거나 대통령을 잡아서 경찰에 넘겨야 돼요. 현행범으로. 쿠데타에 동원된 장군들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TV를 통해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령관께서 계엄이 선포될 것을 정확히 아신 시점은 언제입니까? 제가 그걸 정확히 안 시점은 명백하게 TV를 보고 거기에 비상계엄령 말씀하시고 문구가 떠져 있는 그 상태에서 이게 비상계엄령이 발동한 거구나라고 딱 인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 있을까요? 책임 다 하실 거라고 했는데 구속 포함하신 말씀이실까요? 곽종근 사령관이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임무를 통보받은 것은 12월 1일 계엄 이틀 전이었습니다. 전국이 혼란하여 계엄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 비상 상황에 대비하라. 계엄이 발생하면 국회하고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수원선거연수원 등의 특전사 부대를 투입시켜 시설을 확보하라. 친위 쿠데타 당일인 12월 3일 곽종근 사령관은 오전부터 출동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오늘 헬기 몇 대가 출동 가능한가? UH-60 블랙호크 12대가 출동 가능합니다. (10분에서 20분) 뒤에 상황 발표가 있다. 밤 9시 45분 김용현 장관이 전화를 걸어 때가 왔다고 알렸습니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계엄 사실을 통보받은 장군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 미친놈이네. 미친 아니야 그러면서 짐 싸고 있었는데 무슨 짐을 쌌느냐. 3 내지 4일 동안 거리에서 이 반대 행동에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서 지낼 수 있는 짐을 꾸리면서 그 담화문 듣고 담화문 끝나자마자 바로 차 타고 나왔습니다. 국회로. 최화식 장군이 도착했을 때 국회 앞에는 시민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년 전부터 양성해온 장군들도 부대를 이끌고 일제히 출동했습니다. 진급과 부귀 영화의 유혹에 망설이거나 주저한 장군은 없었습니다. 군인들이 가장 목말라 있는 게 뭘까? 진급이지. 여기서 성공하면 박안수, 성공하면 너는 의장, 곽종근이는 너는 대장, 그 여인형하고 이진우 둘 동기니까 너희들 포스타. 그 다음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야. 진급이라는 이걸 가지고 완전히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진급이 뭘까? 그러니까 진급이 모든 걸 말해줘요. 인생의 성공은 진급이야. 근데 이제 이런 구조를 만드는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게 계급별 정년을 둬요. 대위는 몇 살까지 소령 진급 못하면 옷 벗어. 소령에서 중령 진급 못하면 옷 벗어. 중령에서 대령 못하면 옷 벗어. 이게 돼 있어요. 계급별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군사 독재가. 군사 독재자가 그렇게 만들어 놨고 그걸 지금도 문민정부 들어와서도 그렇게 해와요. 통제하기 좋으니까. 그렇게 해야 애들이 죽게 하면 까무러치게 자기를 충성하니까.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해야 할 군이 결국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했습니다.